공기는 탁했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기운이 폐에 들러붙는 듯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얕은 긁힘처럼 목구멍을 찢는 것 같았습니다. 목은 이미 공포로 쓰리고 아팠습니다. 맨발이 미끄럽고 고르지 않은 돌 위를 철썩거렸습니다. 달아나는 발걸음의 리듬은 밤의 고요함 속에서 격렬하고 절박한 맥박이었습니다. 잔혹하고 무심한 초승달은 그림자를 괴물 같은 형태로 물들일 만큼의 빛만을 비추었습니다. 그녀의 숨결은 차가운 공기 속에서 유령처럼 덧없이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되찾으려 애쓰는 삶의 덧없는 증거였습니다. 퀴퀴한 소변과 썩은 쓰레기 냄새가 여전히 그녀의 옷에 배어 있었습니다. 이 일상적인 감금의 냄새는 환상적인 쇠사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근육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익숙지 않은 격렬한 움직임에 대한 타오르는 듯한 저항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대안은 어떤 육체적 고통보다 훨씬 더 심각한 영혼의 마비였습니다. 나뭇집 소리 하나하나,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마다 사냥꾼의 발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모든 소리는 그녀의 연약한 희망을 감싸기 위해 뻗어나가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녀의 행동에 대한 순전한 대담함과 단호한 세상에 대한 저항은 그녀에게 덧없고 위험한 힘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미로 같은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작고 저항적인 떨림은 거대한 제국의 억압적인 무게에 맞서는 것이었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그녀의 뼈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것은 살을 내는 바람뿐만 아니라 뒤에 남겨진 것의 차가운 억압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약돌 위에서 샌들이 무겁게 울리는 소리를 상상했습니다. 돌처럼 굳은 얼굴을 한 남자들의 쉬인 목소리, 외침과 팽팽한 목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이미지는 그녀를 재촉했습니다. 쇠약해지는 의지에 가해지는 잔혹한 채찍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사방을 훑으며 억압적인 어둠 속에서 어떤 틈이라도, 이 무심한 세상에서 어떤 피난처라도 찾고 있었습니다. 잠자는 거대한 도시가 그녀의 뒤편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건물들은 100만 개의 감시하는 눈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소나귀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게 느껴졌습니다. 절망으로 엮어진 꿈 같았습니다. 유일한 온기는 그녀의 가슴 속 불꽃, 즉 생존을 위한 절박한 용광로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때 뚜렷하고 소름 끼치는 소리가 밤의 덮개처럼 느껴지는 침묵을 찢었습니다. 그것은 채찍이 날카롭게 울리는 소리였고, 이어서 멀리서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아직 그녀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냉혹한 경고였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덧없는 자유의 숨결을 감싸는 차가운 손과 같았습니다. 그녀의 발밑 땅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갑작스럽고 거친 비틀거림을 겪었습니다. 잠시 동안 세상이 기울어졌습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포호액으로 향하는 현기증 나는 나선형이었습니다. 그녀는 헉 하는 소리와 함께 땅에 부딪혔습니다. 충격으로 이빨이 흔들리고 이미 아픈 몸에 새로운 고통의 물결이 밀려왔습니다. 찰나의 순간 동안 세상은 고통과 공포가 뒤섞인 혼란스러운 흐릿함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친 흙과 엉킨 뿌리를 움켜쥐고 필사적인 다급함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채찍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서 밤을 가르는 차갑고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젖은 흙과 오래된 돌 냄새가 그녀의 코 속을 채웠습니다. 그것은 잠시 그녀를 상황의 잔혹한 현실에 붙잡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생존을 위한 도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체 시스템에 대한 필사적인 도박이었습니다. 피와 쇠로 새겨진 법률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로마에서는 도망노예, 특히 여성 도망노예에 대한 개념이 현대인의 마음을 얼어붙게 하는 무자비한 잔혹함으로 응징되었습니다. 자유에 대한 인식, 즉 타고난 권리는 로마 세계의 주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심지어 터무니없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노예는 재산이자 살아있는 도구였습니다. 감히 도망친 재산은 눈에 띄고 확실하게 꺾여야 했습니다. 이것은 유사한 위험한 생각을 품을 수 있는 모든 다른 이들에게 공포스러운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도망치려는 생각 그 자체가 그들 사회에 신중하게 구축된 질서에 대한 위협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믿는 신들, 즉 자신들의 지배를 승인한 신들에게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추격자들의 존재로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들의 가죽과 땀 냄새가 이제 그녀에게까지 닿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이지는 않았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의 길을 추적하는 것이 명확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필사적인 자유를 향한 몸부림은 단지 주인에 대한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사회의 본질에 대한 모욕이었으며 제국을 지탱하는 질서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여성은 본질적으로 약하고 감정적이며 계산된 저항을 덜 할 수 있다고 여겨졌기에 순종적으로 남아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의 도주는 훨씬 더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것은 주인의 권위에 도전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순종에 대한 깊이 뿌리박힌 사회적 기대에도 도전했습니다. 그러한 엄격한 사회적 법적 구조에서 여성이 벗어나는 심리적 영향은 로마인의 의식 속에 깊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단지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통제권을 재확인하고 저항의 헛됨을 보여주며 그들의 번영을 뒷받침하는 잔혹한 위계 질서를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처벌은 두 가지 목적을 수행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몸을 되찾고 쇠사슬 너머의 삶을 감히 꿈꾸는 다른 어떤 여성의 정신도 짓밟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발밑 땅은 더욱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시의 즉각적인 주변 환경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야생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거칠고 길들여지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종류의 위험을 제공했지만 한 조각의 희망 또한 주었습니다. 그러나 추격의 소리는 여전히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개들의 쉰 목소리 짖음이 이제 밤을 꿰뚫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뛸 때마다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녀는 거의 그들의 뜨거운 숨결을 맛보고 으르렁거리는 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끌려가 굴욕당하고 망가질 것이라는 생각은 마지막 필사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녀의 숨결은 가슴 속에서 찢어지는 듯한 거칠고 타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우리 자신의 세상과의 대비는 이해의 시면을 만듭니다. 그것은 거의 메울 수 없을 정도로 극명합니다. 이곳에서는 인간이 소유되고 사고 팔린다는 생각 자체가 혐오스럽습니다. 우리는 인권과 자유를 양도할 수 없는 진리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고대 로마에서는 그러한 개념들이 소수의 선택된 자들을 위한 사치품이었습니다. 노예들에게 세상은 보이지 않지만 깨뜨릴 수 없는 쇠창살이 있는 우리와 같았습니다. 그녀가 느낀 공포는 원시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회적 완충 장치도 제거된 날것의 본능적인 이해였습니다. 그것은 주체성이 완전히 결여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앞쪽의 그림자가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한 금속성 회색이 동쪽 하늘로 번지며 새벽이 다가옴을 알렸습니다. 이것은 축복이자 저주였습니다. 빛은 가시성을 주었지만 동시에 노출을 의미했습니다. 그녀의 도주는 어둠의 망토 아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밤에게 보내는 조용한 애원이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낮이 그녀를 드러낼 위험이 있었습니다. 떠오르는 풍경 속에서 뚜렷하게 말입니다. 로마 노예 제도의 엄청난 규모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전쟁에서 포로로 잡히고 속박 속에서 태어나거나 빚 때문에 팔려간 수많은 100만 명의 사람들이 제국의 근간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이 시스템 내에서 고유한 취약성과 역할을 마주했습니다. 여성들은 가사 하인, 직조공, 농업 노동자, 그리고 성노동자로 일했습니다. 그들의 몸, 그들의 노동, 그리고 그들의 존재 자체는 주인들의 절대적인 의지에 종속되었습니다. 이 만연한 시스템은 어떤 노예에게든 도주가 깊은 용기와 필사적인 헛됨의 행위임을 의미했습니다. 여성의 경우 위험은 종종 훨씬 더 높았습니다. 이것은 성적 착취의 추가적인 위험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확립된 규범 밖의 삶에 수반되는 압도적인 사회적 낙인을 포함했습니다. 소나무와 축축한 흙 냄새가 더 강해졌습니다. 커져가는 공포 속에서 덧없는 위안이었습니다. 금속의 갑작스러운 번쩍임, 새벽전 어둠 속의 덧없는 반짝임이 그녀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은 도시의 경계가 아니라 아마도 순찰대였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갈비뼈에 부딪히며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우리에 갇힌 야생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옆으로 몸을 던져 가시와 얽힌 덩굴의 빽빽한 덤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들은 그녀의 피부를 찢었지만 순간적인 은신처를 제공했습니다. 가시의 날카로운 따끔거림은 반가운 고통이었습니다. 더 큰 공포로부터의 산만이었습니다. 그녀는 차갑고 거친 나무 껍질에 몸을 바싹 붙이고 숨을 죽였습니다.
가시 돋친 감옥 밖의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개 짖는 소리는 이제 매우 가까웠고 이어서 남자들의 무거운 부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좌절한 끙끙거림, 낮고 쉰 목소리의 욕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공기는 그들의 조급함과 자신들의 것을 되찾으려는 끈질긴 결의로 바스락거렸습니다. 잠시 동안의 강렬한 조사 이후 이어진 침묵은 소음보다 거의 더 나빴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불확실성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계산적인 눈이 그림자를 훑으며 아무것도 놓치지 않는다고 상상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자유와 함께하는 잔혹한 숨바꼭질이었습니다. 그녀의 삶 자체가 궁극적인 상품이었습니다. 새벽 전 공기의 한기가 강해졌습니다. 전적으로 추위 때문만은 아닌 전율이 그녀를 관통했습니다. 사냥개들의 날카롭고 사향 냄새가 이제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녀를 조여오는 보이지 않는 올가미 같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거친 나무 껍질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그녀는 이곳 너머의 세상을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그곳은 주인의 그림자 위협 없이 태양이 빛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의 현대적인 삶과의 정신적 대비는 그녀 존재의 완전한 황량함을 강조합니다. 우리 중 가장 불우한 사람조차 기본적인 자율성과 법적 보호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몸은 그녀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의지, 그녀의 희망, 그녀의 꿈은 단순한 망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것이 로마 노예 제도의 근본적인 진실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물건으로 전락하고 타인의 욕망을 위한 그릇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추격자들의 침묵이 깨졌습니다. 갑작스럽고 승리감에 찬 외침이 나무들 사이로 울려 퍼졌습니다. 이어서 수풀을 헤치고 나아가는 몸들의 충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에 맞서는 필사적이고 헛된 박동이었습니다. 가시, 그녀의 덧없는 방패는 그들의 무자비한 힘에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게임은 끝났습니다. 거친 손이 그녀의 팔을 붙잡고 무자비한 힘으로 덤불에서 그녀를 잡아당겼습니다. 가시가 그녀의 피부를 찢었지만 고통은 멀게 느껴졌습니다. 패배의 압도적인 무게에 비하면 부차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축축한 흙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기가 그녀의 관절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녀 위로 희미한 새벽 회색 빛을 배경으로 두 명의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냉혹했고 그들의 눈은 강하며 연민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개들은 거칠게 헐떡이며 그녀를 둘러쌌습니다. 그들의 낮은 으르렁거림은 승리의 쉰 목소리 노래였습니다. 이것은 자유의 연약한 환상이 산산조각, 나 포획의 가혹한 현실로 녹아든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씻지 않은 몸 냄새와 금속성의 두려움 냄새가 섞여 그녀의 감각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싸울 의지는 그녀의 몸을 떠났고 한때 희망이 잠시 머물렀던 자리에 텅 빈 아픔만 남았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거칠게 끌어올렸습니다. 굳은 살 박힌 손이 그녀의 피부에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미래가 그녀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새롭게 시작될 예속의 어둡고 특징 없는 광대한 공간이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섬뜩한 것을 더했습니다. 즉, 응징에 대한 확실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뼛속까지 확실하게 자신의 도주가 운명을 결정지었음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처벌을 위해 그녀를 낙인 찍었습니다. 그 처벌은 다시 자유를 꿈꿀 의지 자체를 말살할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크게 뜨고 깜빡이지 않은 채 멀리 떨어진 도시의 윤곽에 고정되었습니다. 그 익숙한 건물들은 이제 괴물 같고 벗어날 수 없는 감옥처럼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도시를 향해 되돌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더 깊은 절망 속으로의 하강이었습니다. 경비병의 소나기가 조여들었습니다. 그녀의 완전한 무력함을 상기시키는 멍드는 압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정의의 개념은 그녀의 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죄는 감히 인간성을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엄격한 사회 질서 속에서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그녀에게 드리워진 조용한 절망은 심오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고통이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깨달음에서 엮어진 무거운 수위였습니다. 그것은 체계적이었고 제국 기계 장치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공기 자체가 그녀를 짓누르는 듯했고 숨을 앗아갔습니다. 이제 그녀가 느끼는 한기는 단순히 아침의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재산, 도구,
단순한 상품으로 여기는 세상의 차가운 손길이었습니다. 그녀의 도주 시도로 인해 그 가치는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파괴, 즉 정신적 균열은 종종 가장 음흉한 처벌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육체적 고통보다 앞섰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계속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맨발은 질질 끌렸고 한 걸음 한 걸음이 꺼져버린 희망의 증거였습니다. 돌아오는 여정은 쑤시는 근육과 침묵의 흐릿한 연속이었습니다. 그녀는 묶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목은 거친 밧줄에 쓸려 피가 났습니다. 그녀는 깨어나는 도시를 통해 구경거리처럼 끌려갔습니다. 이른 아침에 노점상들, 서두르는 노예들, 그리고 가끔 보이는 시민들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호기심과 연민, 그리고 종종 차가운 무관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눈빛이 피부에 바늘로 찌르는 듯 느껴졌습니다. 하나하나의 시선이 그녀의 수치심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흙과 땀으로 엉망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녀를 그들의 시선으로부터 가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패배 속에서도 작은 저항의 행위였습니다. 도시의 냄새는 한때 그녀가 알았던 삶의 희미한 기억이었습니다. 이제 그 냄새가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타는 숯, 잘 익은 과일, 사람의 배설물, 그리고 근처 사원의 향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것은 살아 숨쉬는 세상의 냄새였습니다. 그녀는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상황이 주는 극심한 고독은 압도적인 무게였습니다. 그녀는 분주한 삶의 바닷속에서 절망의 섬이었습니다. 그녀는 속삭임과 대화의 조각들을 들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자신의 운명이 논의되고 있음을 알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의 운명은 낯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판단되고 굳어졌습니다. 그들의 판단의 무게는 그녀를 묶은 밧줄만큼이나 무거웠습니다. 그들의 발걸음 소리는 좁은 길거리에서 리드미컬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노예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알리는 끊임없는 북소리 같았습니다. 이제 완전히 떠오른 태양은 가혹하고 무자비한 빛을 내리쬐었습니다. 그 빛은 모든 결점, 그녀의 튜닉에 난 모든 찢어진 부분, 그리고 피부의 모든 흙 얼룩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숨을 곳은 없었습니다. 도시의 활기찬 색깔들은 그녀의 칙칙하고 패배한 상태를 비웃는 듯했습니다. 여기에는 그려진 프레스코화, 부유한 자들의 화려한 옷, 그리고 상점의 밝은 물건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녀는 분수대를 지나쳤습니다. 시원한 물이 장난스럽게 튀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고 강렬한 갈증이 그녀의 목을 조였습니다. 가장 단순한 위안,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필요가 아득한 꿈이자 도달할 수 없는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위안을 찾으려는 필사적인 시도 속에서 그녀의 마음은 부드러운 이끼의 감촉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짧은 도주 중 나무칩 사이로 속삭이던 바람을 떠올렸습니다. 이 덧없는 기억들은 곧 닥쳐올 처벌의 냉혹한 현실에 의해 빠르게 압도되었습니다. 그녀는 로마의 시스템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성 노예로서 그녀의 탈출 시도는 가혹하게 다루어질 것이었습니다. 이 처벌은 단지 벌을 주는 것을 넘어 그녀의 영혼을 파괴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다시는 자유를 꿈꿀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할 것이었습니다. 도시의 먼지가 자욱했습니다. 모든 입자가 그녀의 절망을 증명하는 작은 증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옛 주인의 집이 아닌 공공광장으로 이끌었습니다. 소란에 이끌린 군중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조잡하게 만들어진 임시 연단이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황량하고 불길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가슴 속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구경거리였고 공개적인 교훈이었습니다. 첫 번째 잔인한 처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공개적인 굴욕과 낙인 찍기가 포함되었습니다. 군중의 웅성거림이 커졌다가 작아졌습니다. 그것은 불안하고 호기심 많은 짐승 같았습니다. 어떤 얼굴은 굳어 있었고 다른 얼굴들은 그저 무관심했습니다. 몇몇은 잔혹한 만족감을 희미하게 내비쳤습니다. 존엄성을 박탈당하고 경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심오한 비인간화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신체뿐만 아니라 영혼 자체에 대한 계산된 공격이었습니다. 한때 진실을 드러내는 상징이었던 햇빛은 이제 그녀의 수치심을 증폭시키는 스포트라이트처럼 느껴졌습니다. 공기에서는 금속 맛이 났습니다. 그것은 고통의 전조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잘못된 행동에 대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과거의 자신으로부터 완전히 단절시키기 위해 고안된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정체성을 깨지고 낙인 찍힌 존재로 다시 만들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녀의 위반으로 영원히 표식될 존재였습니다. 땀과 두려움의 냄새가 먼지 가득한 공기와 뒤섞였습니다. 경비병들의 거친 손이 그녀를 연단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맨발 아래의 나무 판자들은 부서져 있었고 단단했으며 만지면 차가웠습니다. 군중 사이에 고요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불가피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순간적인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와 화로의 슉슉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크게 뜨인 그녀의 눈은 붉게 달아오른 쇠를 보았습니다. 그 끝은 창백한 아침 하늘에 불타는 듯한 주황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열기가 밖으로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소름 끼치는 불길한 예감이었습니다. 영구적인 변형인 이 낙인 찍기 행위는 로마 세계에서 여러 가지 목적을 수행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노예 소유주들에게 도망친 노예임을 즉시 식별하게 하는 명확한 표식이었습니다. 더욱 심오하게는 그것은 소유권의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살에 새겨진 권력의 표시였습니다. 그것은 남아있는 모든 개성의 가식을 박탈했습니다. 이것은 그녀를 지울 수 없는 흔적이 새겨진 소유물로 전락시켰습니다. 그 수치심은 끊임없는 동반자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보는 모든 사람에게 보이는 불타는 듯한 상기였습니다. 그것은 초기 고통이 가라앉은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되는 처벌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정체성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것은 결코 진정으로 치유되지 않을 영혼의 상처였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타오르는 고통에 대비했습니다. 목구멍에서 소리 없는 비명이 걸렸습니다. 고통은 즉각적이고 절대적이었습니다. 타오르는 백열의 고통이 그녀를 찢어 발기며 숨을 앗아갔습니다. 날 것 그대로의 비자발적인 원초적 비명이 그녀의 목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군중의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침묵 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타는 살 냄새, 맵고 역겨운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의 몸은 자신을 꽉 묶고 있는 구속에 맞서 필사적이고 동물적인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극심한 신체적 고통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심오한 침해, 즉 자신에 대한 완전한 말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아마도 한 글자나 상징이었을 그 낙인은 그녀의 피부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것은 도망자로서의 그녀의 지위를 영구적으로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고통 속에 새겨진 반항적인 표식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과거 위반에 대한 가시적이고 피할 수 없는 족쇄였습니다. 그것은 저항의 무익함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쇠가 제거된 후에도 타오르는 열기는 고통의 환상통처럼 오랫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근육은 떨렸고 시야는 흐려졌습니다. 세상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이 한 점으로 축소되는 듯했습니다. 이것이 로마의 가혹한 처벌 과정에서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자유는 단순히 거부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감히 찾는 자들의 육체에서 물리적으로 채찍질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낙인 찍기의 초기 충격이 가라앉자 그 자리에 깊고 텅 빈 통증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욱신거리는 맥박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웅성거리는 군중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구경거리는 끝났습니다. 그들에게는 순간적인 오락이자 교훈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녀에게는 고통으로 정의된 삶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풀어주었고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졌습니다. 피부에 새겨진 불타는 표식은 무겁고 끊임없는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경비병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거칠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의 굴욕적인 공개 구경거리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처벌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망자, 즉 푸기티바로 영원히 그녀를 표시하는 이 가시적인 흉터는 그녀를 따라다닐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만나는 모든 낯선 사람들에게 그녀의 수치심을 알리는 조용한 선언이었습니다. 그것은 더 나쁜 대우, 더 많은 의심, 그리고 종종 가장 힘든 작업들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그녀 주변의 공기는 공개적인 굴욕의 씁쓸한 맛으로 가득 찬 듯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낙인 찍힌 노예였습니다. 그녀는 제국의 힘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광고판이었습니다.
한때 희망의 전령이었던 태양은 이제 그녀의 낙인 찍힌 피부에 심판을 내리는 듯한 불타는 눈처럼 느껴졌습니다. 공공광장에서 그녀는 이전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도시 외곽에 있는 음침하고 불길한 건물로 끌려갔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수준의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처벌의 지옥으로 더 깊이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최악의 조건에서 강제 노동을 의미했습니다. 문은 무겁고 쇠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녀 뒤에서 최종을 알리는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이 소리는 그녀의 영혼에 메아리 쳤습니다. 안에서는 땀, 먼지, 그리고 인간의 고통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곳은 곡물이 밤낮으로 갈리는 방앗간이었습니다. 그것은 노예들의 순전하고 굴하지 않는 힘으로 움직였습니다. 무거운 맷돌의 리드미컬한 신음소리, 발을 끄는 소리, 그리고 노동자들의 낮고 단조로운 구호가 절망의 교향곡을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다른 여성들의 얼굴을 훑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피로로 인해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뼛속까지 차갑게 만드는 체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일이 가차 없었고 감독은 잔인했습니다. 탈출의 희망은 더욱 아득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의 피부에 새겨진 낙인은 개인적인 비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신뢰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주홍 글씨였습니다. 도주로 인해 이미 상처 입은 그녀의 손은 곧 방앗간의 거친 손잡이 때문에 물집이 잡히고 굳은 살이 박힐 것이었습니다. 맷돌의 무게와 끊임없이 고된 회전은 어떤 채찍보다도 빠르게 그녀의 몸을 부술 것이었습니다. 음식은 부족했고 잠은 덧없는 사치였으며 휴식은 아득한 꿈이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처벌은 느리고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순전한 육체적 소모를 통해 인간 정신을 체계적으로 깎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극심한 공개적 고통이었던 낙인 찍기와 달리 이것은 만성적이고 사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조로운 하루하루 그녀 존재의 가장자리를 갈아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유일한 소리는 방앗간에 끊임없이 삐걱거리는 럼블 소리일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움직임의 자유, 즉 원하는 곳을 걷는 단순한 행위가 강제적이고 반복적인 움직임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것은 기괴한 절망의 춤이었습니다. 이미 여행으로 인해 고통받던 그녀의 근육은 끝없는 노동 생각에 떨렸습니다. 머리카락에 스치던 바람과 탁 트인 하늘의 희미한 기억은 이제 이 숨 막히고 먼지투성이에 밀폐된 공간에서 잔인한 농담처럼 느껴졌습니다. 높은 쇠창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의 변화만이 시간을 알리는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날들은 몇 주로 희미해졌습니다. 그녀의 사진은 끊임없이 아팠습니다. 그녀의 손은 방앗간의 끊임없는 마찰로 인해 벗겨지고 굳은 살이 박히고 무감각해졌습니다. 어깨는 힘들어 굽었고 등은 끊임없는 고통의 매듭이었습니다. 거친 음식은 소모되는 엄청난 에너지에 비해 영양을 거의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시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살은 빠졌습니다. 그녀의 뼈가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희미해지는 의지로 움직이는 살아있는 해골이었습니다. 유일한 안식은 지친 잠에 덧없는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탁 트인 들판과 맑은 물에 대한 파편적인 꿈이 깜빡였습니다. 이 꿈들은 가혹한 새벽과 감독관의 종소리에 의해 잔인하게 빼앗겼습니다. 감독관들은 종종 잔인했습니다. 그들은 채찍과 욕설로 가차없는 속도를 강요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단호하고 무자비했습니다. 그들은 돌봐야 할 개인이 아닌 몰아붙여야 할 몸만 보았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잔인한 처벌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저항의 잔재를 짓밟기 위해 고안된 길고 육체적이며 정신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갈리는 곡물에서 나오는 먼지가 모든 것을 덮쳤고 그녀의 폐를 코팅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거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비참한 현실의 맛을 끊임없이 남겼습니다. 그녀가 숨 쉬는 공기 자체는 미세하고 숨막히는 곡물 먼지로 무거웠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피부에 앉았고 머리카락에 달라붙었습니다. 이것은 그녀를 건조하고 쉰 목소리로 기침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때 부드러웠던 그녀의 목소리는 먼지와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쉬었습니다. 노예들 사이의 대화는 최소한이었습니다. 절망의 속삭임이나 감시 경고가 조용히 오고 갔습니다. 맷돌의 끊임없는 운군거림은 그녀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뼛속에서 끊임없이 울리는 험이었고 모든 내면의 저항에 귀를 막게 했습니다.
작고 높은 창문에서 들어오는 빛은 그녀를 비웃는 듯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만질 수 없는 하늘을 잠깐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더 이상 속하지 않은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자아는 서서히 침식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노동자, 즉 곡물을 갈아내는 기계의 톱니바퀴라는 정체성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 아이러니는 쓰라렸습니다. 제국을 지탱하는 바로 그 식량은 인간의 육체를 파괴하여 생산되었습니다. 그 육체는 곡물 자체처럼 갈아졌습니다. 노동권에 대한 우리의 현대적인 이해와 비교하면 그 대조는 충격적입니다. 여기에는 규정된 근무 시간과 안전한 환경이 포함됩니다. 그것은 이 시스템에 스며든 인간 생명에 대한 완전한 무시를 강조합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신음하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녀의 몸은 짧고 불충분했던 밤의 휴식을 증명했습니다. 그녀는 매서운 로마의 태양 아래에서 또 다른 끝없는 고된 노동의 순환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의 깊은 곳에서도 때때로 불복종의 작은 불꽃이 피어났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다른 여인과 나눈 눈길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의 고통을 조용히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또는 감독관의 등이 돌아서 있을 때 맷돌이 잠시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느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들은 거창한 반항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개성을 작게나마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꺼지기를 거부하는 영혼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체제는 다시 살아난 희망의 가장 희미한 빛마저 감지하고 잔혹하게 억압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다시 붙잡힌 도망자에게 특히 그러했습니다. 이전의 도주 시도는 그녀에게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그녀를 더 면밀한 조사와 가혹한 처벌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주인들은 한 명의 부서진 여인이 여전히 그러한 생각을 품을 수 있다면 그녀의 처벌이 충분히 가혹하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맷돌의 먼지와 윙윙거리는 소리는 그녀의 끊임없는 동반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여인들에 대한 미묘한 인식은 깨지기 쉬운 보이지 않는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그들의 공유된 무언의 고통이 이 연결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무언의 연대는 위험한 위안이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절망 속에서도 불복종에 침묵하는 약속이었습니다. 한때 고통이었던 맷돌의 갈림은 무감각한 리듬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쇠락하는 존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얼굴이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꽃이 있었습니다. 그녀 또한 도망자의 흔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흔적은 뺨에 새겨진 선명하고 성난 낙인이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말없는 이해가 오고 갔습니다. 그들은 불복종과 체포의 역사를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유된 고통은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그것은 덧없는 연결감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로마 체제의 잔혹한 효율성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새로운 얼굴은 제국의 힘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암울한 확인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이들이 도망쳐도 그들은 항상 다시 끌려왔습니다. 그들은 부서져 같은 맷돌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맷돌 안의 공기는 더욱 탁해졌습니다. 또 다른 패배한 영혼에 의해 짓눌렸습니다. 새로운 여인의 도착은 그들의 운명을 냉혹하게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은 절망적인 순환이었습니다. 도주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잔혹한 체포획이 있었습니다. 종신형이 뒤따랐으며 그것은 죽음보다 더 나쁜 운명이었습니다. 맷돌의 단조로움은 이 새로운 존재로 인해 잠시 깨어졌습니다. 그것은 끝없는 고통의 순환 속 한순간의 멈춤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맷돌로의 복귀는 빠르고 무자비했습니다. 금속성의 공포 냄새가 먼지와 땀과 섞였습니다. 그것은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새롭고 더욱 가혹한 운명에 대한 속삭임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맷돌의 노예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속삭임은 전염병처럼 먼지 가득한 공기 속을 떠다녔습니다. 광산으로 팔려간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이들은 재범자이거나 특히 반항적이라고 여겨지는 이들이었습니다. 광산이라는 단어는 사형 선고처럼 공중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곳은 영원한 어둠의 장소였습니다. 노동은 땅속 깊은 곳에서 허리를 끊을 듯이 힘들었습니다. 태양은 결코 이곳에 닿지 않았습니다.
삶은 붕괴되기 전까지는 며칠, 때로는 몇 시간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세 번째 잔혹한 처벌이었습니다. 그것은 지하 지옥으로의 하강이었습니다. 이 운명은 거의 모든 이들에게 두려움을 샀습니다. 그 생각은 이미 지친 그녀의 몸에 전율을 일으켰습니다. 적어도 맷돌 안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희미했지만 아무리 멀리 있어도 열린 하늘은 볼 수 있었습니다. 광산은 오직 끝없는 암흑만을 약속했습니다. 숨막히는 먼지와 끊임없는 갱도 붕괴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육체가 땅에 의해 삼켜지는 곳이었습니다. 희망은 그곳에서 느리고 숨막히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맷돌 안의 공기는 갑자기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돌들이 갈리는 소리는 더욱 불길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땅 밑에서 울려 퍼지는 신음소리를 반영하는 듯했습니다. 공포는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차가운 손이 그녀의 심장을 쥐어짜는 듯했습니다. 감독관의 눈은 항상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새로운 여인이 도착한 후에는 그녀에게 머무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이전 도주와 낙인은 그녀를 표식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불타는 새로운 영혼과의 미묘하고 무언의 연결과 결합되어 그녀를 주요 후보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로마의 다음 복수 단계에 선택되었습니다. 어느 잔혹한 아침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갈리는 맷돌은 섬뜩한 순간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여인들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깊은 무력한 연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작별 인사도 송별도 없었습니다. 오직 맷돌 밖으로 나가는 암울한 행렬만이 남았습니다. 강인한 경비병이 그녀의 낙인 찍힌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한번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새로운 여인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체념과 절망에 침묵하는 메시지가 그들 사이를 오고 갔습니다. 맷돌의 문이 그녀 뒤에서 쾅 닫혔습니다. 이번에는 그 소리가 귀환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더 깊은 하강의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더 깊고 어두운 망각 속으로 보내지고 있었습니다. 이 장소에서 태양은 단지 기억일 뿐이었습니다. 땅 자체가 무덤이 되었습니다. 바깥 공기는 이상하게 얇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녀가 이미 지하 세계에 짓누르는 무게 속으로 끌려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광산으로 가는 여정은 길고 힘들었습니다. 그것은 황량하고 적막한 풍경 속으로 느리게 진행되는 행렬이었습니다. 수레는 거친 길 위에서 덜컹거렸습니다. 나무 바퀴는 사람 짐의 무게 아래에서 신음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웅크려 있었습니다. 모두 그들의 죄과 흔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몹시 수척했고 체념한 듯했습니다. 공기는 더 차가워지고 얇아졌습니다. 그것은 금속성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땀과 절망에 만연한 악취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가갈수록 광산들이 지평선에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산비탈에 입을 벌린 거대한 입 같았습니다. 그것들은 차갑고 먼지 나는 숨결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은 황량하고 거친 흙의 풍경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고된 노동으로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 고통의 기념비였습니다. 이곳은 생명이 값싼 곳이었습니다. 땅은 육체와 영혼을 곡물로 받아들였습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소리들은 섬뜩했습니다. 곡괭이의 둔탁한 타격음이 들렸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갱도 붕괴의 럼블 소리도 있었습니다. 또한 아래에 갇힌 이들의 애처로운 울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입구의 모습은 그녀를 깊고 무시무시한 공포로 채웠습니다. 그것은 인류를 삼키는 어두운 아가리였습니다. 이것은 다루기 힘든 이들을 위한 제국의 궁극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그것은 절대 권력에 감히 저항하려는 이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산채로 묻어버릴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채워지지 않는 필요를 충족시켰습니다. 그들이 가까워질수록 작업의 규모가 섬뜩할 정도로 명확해졌습니다. 수많은 인물들이 상처 입은 풍경을 가로질러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개미 같았습니다. 그들은 바위 바구니를 끌고 다녔습니다. 그들의 몸은 구부러지고 부서져 있었습니다. 공기는 먼지로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미세한 회색 막으로 뒤덮었습니다. 이곳의 경비병들은 훨씬 더 잔혹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죽음과 절망에 끊임없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로 인해 굳어졌습니다. 그들의 채찍은 결코 쉬지 않았습니다. 태양의 빛 자체가 흐려지는 듯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광산 입구에 접근하면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산 그림자에 의해 삼켜졌습니다.
안쪽에는 영원한 황혼이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습니다. 끊임없는 질식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또한 끊임없는 붕괴의 공포도 있었습니다. 태양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생각은 고문이었습니다. 남은 날들을 차갑고 습한 어둠 속에서 보내는 것은 더 나빴습니다. 그것은 어떤 육체적 고통보다 더 깊었습니다. 이 처벌은 단순히 노동을 착취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목적은 희망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도망자를 살아있는 세계의 빛으로부터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금속성의 공포맛이 그녀의 입안에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이 마지막 하강에서 암울한 동반자였습니다. 그녀는 땅의 무자비한 품으로 들어섰습니다. 광산 안에서 어둠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무겁고 숨 막히는 담요 같았습니다. 이것은 사방에서 짓눌렀습니다. 유일한 조명은 깜빡이는 기름 램프에서 나왔습니다. 그것들은 기괴하고 춤추는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이것들은 비좁은 터널을 꿈틀거리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공기는 축축한 흙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또한 땀과 인분 냄새도 났습니다. 숨 한 번 들이쉴 때마다 압도적인 먼지와 싸워야 했습니다. 소리들은 끔찍했습니다. 바위에 부딪히는 곡괭이의 끊임없는 쨍그랑거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삽은 끊임없이 긁혔습니다. 남녀에게서 낮은 신음소리가 나왔습니다. 불안하게 삐걱거리는 목재들은 간신히 산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곡괭이를 받았습니다. 그 손잡이는 이미 상처투성이인 그녀의 손에 거칠었습니다. 그녀는 좁은 광맥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맷돌로 이미 약해진 그녀의 몸은 즉시 저항했습니다. 곡괭이를 한 번 휘두를 때마다 팔과 어깨를 통해 고통의 충격파가 전달되었습니다. 바위는 그녀의 노력에 완강하게 저항했습니다. 이것은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느리고 의도적인 자기 파괴의 형태였습니다. 그것은 땅과 그녀 자신의 생명력을 조금씩 깎아냈습니다. 자유라는 개념은 한때 타오르는 불씨였습니다. 이제 그것은 멀리서 비웃는 듯한 메아리였습니다. 이 메아리는 차갑고 단단한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광산의 축축한 냉기가 그녀의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스며드는 차가움이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물이 거칠게 깎인 벽을 따라 졸졸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발밑에 진흙 웅덩이를 형성했습니다. 이것은 발 디딤을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감독관들은 희미한 불빛 속에서 그림자 같은 형상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약탈적인 우아함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채찍은 자주 터져 지쳐가는 노동자들을 재촉했습니다. 휴식은 없었습니다. 평화로운 순간도 없었습니다. 교대 근무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노동과 피로에 구별할 수 없는 순환 속으로 흐려졌습니다. 그녀의 등은 아팠습니다. 그녀의 폐는 타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물집과 찢어진 살로 엉망이었습니다. 그녀는 맷돌에서의 단순한 고통을 갈망했습니다. 그녀는 멀리 보이는 하늘을 갈망했습니다. 땅 밑에 갇힌 이곳에서는 기억조차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중요했던 유일한 것은 다음 곡괭이질이었습니다. 그것은 다음 광석 바구니였습니다. 그것은 또한 다음 숨이었습니다. 이곳은 인간의 존엄성이 조각조각 벗겨지는 곳이었습니다. 육체는 소모품 도구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들은 부서질 때까지 사용된 후 버려졌습니다. 끊임없이 다가오는 위협은 갱도 붕괴였습니다. 땅의 갑작스러운 흔들림도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침묵하고 항상 존재하는 공포였습니다. 그것은 깊은 두려움에 또 다른 층을 더했습니다. 날들은 구별할 수 없는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그것은 어둠과 고된 노동의 지옥이었습니다. 그녀의 시력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끊임없는 어둠 속에서 애썼습니다. 그녀는 오직 움직이는 그림자와 바위의 둔탁한 빛만을 보았습니다. 한때 태양에 그을렸던 그녀의 피부는 창백하고 회색빛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흙과 땀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엉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톱은 부러지고 때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동인형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몸은 감독관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무감각하고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한때 그곳에는 도주에 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광산 처벌의 목표였습니다. 그것은 단지 땅에서 불을 캐내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목적은 노예들로부터 인간성의 마지막 불꽃마저 뽑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저항하거나 심지어 독립적인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정신 건강에 대한 현대적 강조와의 대비는 극명합니다. 감금의 심리적 영향 또한 극명합니다.
이곳에서 정신은 단지 부서져야 할 또 다른 도구였습니다. 끊임없는 육체적 요구는 산송장을 만드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것들은 깊은 감각 박탈과 결합되었습니다. 그것은 광기로의 느린 하강이었습니다. 곡괭이의 리드미컬한 쨍그랑거림은 그녀의 쇠퇴하는 존재의 배경음악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둔탁한 쿵소리가 터널을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평소보다 더 컸습니다. 광산의 한 부분이 붕괴되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명의 노동자를 가두었습니다. 동굴 전체에 공황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원초적인 비명이었습니다. 잠시 동안 곡괭이의 리드미컬한 쨍그랑거림이 멈췄습니다. 갇힌 이들에게서 공포에 질린 외침이 나왔습니다. 그들을 파내려 노력하는 이들에게서 절박한 외침이 들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심장이 쿵쿵거리는 채 지켜보았습니다. 경비병들은 잃어버린 생명에 무관심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남은 노동자들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혼란을 이용해 도망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사건은 로마 광산에서 섬뜩할 정도로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이곳에서 삶의 궁극적인 연약함을 냉혹하게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노예의 절대적인 소모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공기는 먼지와 부서진 암석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곳에는 죽음의 신선한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이곳은 존재 자체가 끊임없는 도박인 곳이었습니다. 대지 그 자체가 변덕스러운 주인이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채굴되는 광물보다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에 공포는 심오했습니다. 경비병들의 차가운 무관심이 그녀의 내면의 감옥을 봉인했습니다. 그 감옥은 어떤 물리적인 쇠사슬보다 더 단단했습니다. 기적적으로 그녀는 광산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떤 낙인보다도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지하 지옥으로부터의 탈출은 자유를 향한 비행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것은 새로운 처벌의 단계로의 이동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극심한 잔인함으로 악명 높은 주인 아래에 놓였습니다. 이 남자는 낙인 찍힌 그녀의 팔을 소유의 징표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은 고통을 가중시켜야 할 도전이었습니다. 이것은 네 번째 잔혹한 처벌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겪었던 어떤 것보다도 가혹하게 고안된 환경에서의 재노의 화였습니다. 그것은 특정하고 개인화된 지옥으로의 추락이었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집은 널찍하고 황폐한 별장이었습니다. 그 웅장함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곳의 공기는 말없는 위협으로 가득했습니다. 주인은 부싯돌 조각 같은 눈을 가진 비대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영혼을 꺾는 것에 비뚤어진 쾌락을 느꼈습니다. 그는 어떤 형태든 저항을 보인 여성들에게 특히 가혹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저항을 개인적인 모욕으로 여겼습니다. 별장의 다른 노예들은 그녀에게 말없는 경고를 주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아래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은밀했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억압된 폭력으로 윙윙거렸습니다. 끊임없는 긴장이 그녀의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한때 저항의 표식이었던 그녀의 낙인이 이제 선명했습니다. 공개적인 굴욕의 표식은 그녀를 표적으로 느끼게 했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주인의 잔혹한 시선을 끌었습니다. 재분소와 광산에서의 육체적 고통은 이곳에서 더 교활한 고통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심리적 고문, 끊임없는 감시,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잔인함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녀의 임무는 다양하고 끝이 없었습니다. 곡식을 빻는 것부터 무거운 짐을 나르는 것까지 다양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주인을 위해 개인적인 봉사를 했습니다. 모든 임무는 그의 변덕스러운 분노의 끊임없는 위협 아래 있었습니다. 채찍은 결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고통스러운 처벌은 종종 심리적인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공개적인 수치심과 굶주림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녀가 복종하지 않으면 다른 노예들을 해칠 것이라는 위협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기분을 예측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그의 주의를 끌 수 있는 어떤 감정의 깜빡임도 억눌렀습니다. 이곳은 어떤 예측 가능성도 박탈당한 세계였습니다. 그것은 벼랑 끝에서의 섬뜩한 춤이었습니다. 잔혹함에 무심하고 거의 일상적인 본질이 진정으로 그녀를 산산조각냈습니다. 그것은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차갑고 계산적인 권력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현실은 광산의 육체적 지옥과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종류의 어둠이었습니다.
스멀거리는 공포가 모든 깨어있는 순간과 모든 은밀한 시선을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잔인한 남자의 오락을 위한 장난감이었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그의 새로운 정복물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은 끊임없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뱃속에는 결코 완전히 풀리지 않는 차가운 매듭이 형성되었습니다. 매일의 일출은 새로운 날의 약속이 아니라 또 다른 고통의 순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왔습니다. 그녀의 몸은 이미 부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통스러워할 새로운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새로운 깊이의 절망을 발견했습니다. 별장의 다른 노예들은 한때 잠재적인 연대의 원천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주로 자신들의 생존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경계했습니다. 낙인 찍힌 도망자와 어울려 주인의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이 고립은 또 다른 층의 처벌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어떤 공동체 의식에서도 단절시켰습니다. 그녀는 눈을 내리깔고 말없이 보잘것없는 식사를 했습니다. 그 음식은 그녀의 입에서 아무 맛도 나지 않았습니다. 잠은 설치는 잠이었습니다. 그것은 채찍과 어둠의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이것은 부정을 통해 정의된 삶이었습니다. 희망도 기쁨도 휴식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녀의 노예 생활에 냉혹하고 잔혹한 현실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또한 무심한 폭력을 목격했습니다. 다른 이들의 비명은 그녀의 위태로운 위치를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완전한 보호 부재를 보여주었습니다. 심리적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자아감을 침식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이전 존재의 텅 빈 껍질을 남겼습니다. 별장의 공기 자체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말 없는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린 하녀 노예 한 명이 작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녀는 음료를 엎질렀습니다. 주인의 반응은 빠르고 섬뜩하게 불균형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매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더 나쁜 것은 그는 다른 여성 노예들에게 그것을 목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주인공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들은 채찍이 소녀의 여린 피부를 가르는 것을 옆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소녀의 울음소리가 고요한 별장을 찢고 지나갔습니다. 채찍이 살에 닿는 역겨운 둔탁한 소리 또한 들렸습니다. 이 소리들은 주인의 절대적인 권력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공포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저항의 헛됨을 강화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또한 그것을 목격한 모든 이들의 영혼을 꺾으려는 의도였습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뻣뻣한 몸과 비명을 지르는 마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공포를 내면화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어떤 저항의 불꽃이라도 같은 운명이나 더 나쁜 결과로 이어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 장면의 무심한 잔혹함과 인간 고통에 대한 완전한 무시는 로마 노예 제도의 어두운 핵심을 섬뜩하게 반영했습니다. 공기는 소녀의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소리는 매질이 멈춘 후에도 오랫동안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것은 그녀 기억의 가장 깊은 곳에 박혔습니다. 그녀의 상황에 대한 잔혹한 현실이 그녀를 강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운명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의 절망은 차갑게 타오르는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절박하고 침묵하는 분노가 그녀의 깊은 곳에서 타올랐습니다. 그녀는 유령처럼 별장 안을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읽을 수 없는 가면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위험하고 도전적인 빛을 담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꺾이기를 거부하는 이러한 내면의 변화는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세상에서 위험한 발전이었습니다. 그것은 침묵하는 반항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고통을 준 자들에게 완전한 항복의 만족을 주기를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면의 저항은 만약 감지된다면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처벌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진정으로 다루기 힘든 자들을 위해 마련된 최후의 운명에 대한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이 운명은 경기장이거나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섯 번째이자 가장 잔혹한 처벌이었습니다. 그것은 공개적인 구경거리였습니다. 그것은 가혹하고 섬뜩한 경고와 함께 오락을 제공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그 생각은 그녀의 몸을 차가운 공포로 휘감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이상하고 위험한 결단력을 가져왔습니다. 만약 그녀의 삶이 끝난다면
그것은 그녀 자신의 조건과 그녀 자신의 저항 속에서일 것이었습니다. 높은 창문에서 비치는 한 줄기, 빛 속에서 춤추는 먼지조차 불길한 의미를 담고 반짝이는 듯했습니다. 속삭임은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주인은 그녀의 조용한 저항과 굽히지 않는 시선에 지쳐갔습니다. 그는 그녀가 희망 없는 존재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붙잡아 두기에는 너무 위험했습니다. 그녀는 검투사 학교에 팔려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녀는 경기장으로 운명 지어졌습니다. 아니면 더 나쁘게는 끔찍한 경고로서 공개적으로 처형될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별장 전체에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다른 노예들은 침묵하는 공포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섬뜩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현대적 감각으로는 인간의 고통을 공개적인 구경거리로 만드는 생각은 혐오스럽습니다. 그것은 먼 과거의 야만적인 유물입니다. 하지만 로마에서는 그러한 행사가 흔했습니다. 그것들은 오락의 원천이자 강력한 사회 통제 수단이었습니다. 그녀의 궁극적인 운명은 단순히 개인적인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정교하게 기획된 공연이었습니다. 그것은 금지된 자유의 길을 생각할 수도 있는 누구에게나 최후의 잔혹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녀는 준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속삭이는 대화와 쇠사슬이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마음은 또렷했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차가운 흐름처럼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래에는 이상한 평온함과 맹렬한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녀의 삶이 끝난다면 그녀는 응시하며 그것을 마주할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꺾이지 않는 영혼을 반영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최후의 침묵하는 저항 행위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완전히 삼키려 했던 시스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날은 새벽의 가혹한 빛에 이끌려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도시의 주요 도로를 통해 이끌려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뒷골목을 통과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직행 경로에는 너무 문제가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녀의 손목과 발목에 채워진 쇠사슬은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그것들은 그녀의 지위에 대한 최종적이고 부정할 수 없는 진술이었습니다. 공기는 도시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이 냄새들은 익숙하면서도 멀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유리벽 뒤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호위병들은 굳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어떤 위협보다도 더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두려움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직 깊은 피로감과 이상한 무감각만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그녀 여정의 절정이었습니다. 그것은 투쟁으로 정의된 삶의 잔혹한 끝이었습니다. 경기장 문이 앞에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상처 입고 풍화된 거대한 목조 구조물이었습니다. 그것들은 내부에 있는 폭력을 암시했습니다. 관중의 함성은 멀리서 들려오는 굶주린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두꺼운 판자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섬뜩한 자장가였습니다. 이것은 제국의 궁극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가장 필사적인 자유 행위조차 절대적이고 부정할 수 없는 반응에 부딪힐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고통을 집단적인 오락으로 변모시켰습니다. 그것은 또한 섬뜩한 경고 역할을 했습니다. 높이 뜬 태양은 길고 비난하는 그림자를 들이우는 판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경기장 아래 어둡고 메아리 치는 통로를 통해 밀려가는 동안 관중의 함성은 귀청을 찢을 듯 커졌습니다. 그것은 본능적이고 동물적인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돌 자체를 통해 진동했습니다. 피와 땀 그리고 두려움의 냄새가 역력했습니다. 그것은 임박한 죽음에 짙은 향수였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형수들을 보았습니다. 대부분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와 암울한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일부는 검투사였고 다른 일부는 범죄자였습니다. 그러나 모두 같은 최후의 목적지를 공유했습니다. 여성으로서의 그녀의 위치는 이 특정 공개 처형에 있어 특이했습니다. 이것은 그녀를 더욱 강력한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독특한 경고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무대였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저항 행위였습니다. 그녀는 꺾이지 않는 영혼으로 죽음을 마주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자신의 눈물이나 간청의 만족감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녀 앞에 금속문이 신음소리를 내며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경기장 바닥에 눈부신 햇빛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광활하고 기대에 찬 군중과 피로 얼룩진 모래를 보았습니다. 찰나의 순간 그녀는 층층이 쌓인 좌석 너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포효하는 얼굴들을 지나 광활하고 무관심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깊고 우울한 한숨이 그녀의 입술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생명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최종적인 잔혹한 마침표였습니다. 그것은 자유의 부재로 정의된 전 존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모래 위로 발을 내딛자 갑작스러운 태양의 눈부심이 그녀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것은 잠시 동안 혼란스러웠습니다. 관중의 함성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것은 그녀 위로 쏟아지는 소리의 파도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그리고 의도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얼굴들의 바다를 훑었습니다. 이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마지막 저항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인간성의 흐릿한 덩어리였습니다. 일부는 구경거리에 열광했습니다. 일부는 그저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아마도 잠깐의 연민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를 이 순간으로 이끈 여정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절망의 깊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녀의 도피를 부추겼던 절박하고 타오르는 희망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경비병들은 그녀를 중앙에 배치했습니다. 그녀는 이전 주인이 앉아있는 황제의 관중석을 마주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만족감의 가면이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꺾으려 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의지를 지우려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가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침묵 속에서 저항하며 서 있을 때 그녀는 그가 성공하지 못했음을 알았습니다. 물리적인 쇠사슬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영혼은 길들여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권력의 광대한 어둠에 맞서 깜빡이는 작고 완고한 불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심오한 진술이었습니다. 궁극적인 패배 속에서도 자아의 일부는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조용한 존엄성이 주장되었습니다. 사형 집행자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투구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능숙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는 무거운 검을 들고 있었습니다. 검날은 경기장 태양 아래에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군중은 숨을 죽이며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움츠리거나 울부짖거나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사형 집행자가 아닌 곳을 응시했습니다. 대신 경기장 벽 너머의 먼 지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한때 도달하려 했던 언덕들의 희미한 윤곽에 집중했습니다. 마지막 멈춰진 순간 그녀는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낙인 찍힌 소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한 여인이었습니다. 마지막 숨결에서 그녀는 잔인하게 거부당했던 주체성을 되찾았습니다. 검의 소리는 신속했습니다. 그것은 공기를 가르는 깨끗하고 날카로운 쉿소리였습니다. 이어서 군중의 일제히 내쉬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양은 피로 물든 모래 위로 내리쬐었습니다. 그것은 방금 꺼져버린 생명에 무관심했습니다. 또한 마침내 침묵한 조용하고 저항적인 비명에도 무관심했습니다. 먼지가 가라앉자 그녀의 투쟁의 메아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광대하고 무심한 역사의 공간 속에서 희미한 속삭임이었습니다. 이것은 꺾이지 않는 인간 정신의 증거였습니다. 가장 잔인한 제국에 맞서서도 자유를 꿈꾸려 한 정신이었습니다.